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일본의 1위 기록을 한국이 현저한 기술력으로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선 경쟁에서도 한국의 이순신이 일본을 무찔렀다는 통쾌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수교란 교각과 교각 사이에 철선이나 쇠사슬을 건너지르고 이 줄에 사판을 메어단 다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방식은 현존하는 교량 중에서 가장 긴 기둥간 거리, 경관장을 확보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해상 특수교량 중에서도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는 일본의 1991m 길이의 아카시 대교입니다. 하지만 이 최장 현수교의 기록은 곧 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깨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바로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터키가 기념비적인 다리를 짓겠다고 작정한 차나칼레교 사업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해당 수주를 받고 싶어 끝까지 애를 썼으나 결국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리했다는 사건의 전말에 더더욱 유쾌, 상쾌, 통쾌한 소식인데요. 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완공 예정인 이 차나칼레 대교의 총 사업비는 3조 5천억 원의 규모라고 하며 왕복 4차로로 설계된 이 다리의 총 길이는 3,600m, 주경관장은 2,023m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탑의 높이는 무려 338m라고 하는데요. 다리의 탑 높이가 에펠타워, 도쿄타워보다 높은 것입니다. 최장 현수교가 될 차나칼레교의 상징성은 무척 클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 수주전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총 24개의 글로벌 업체들이 달려들었었는데요. 물론 그 중에 일본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전 최장 현수교의 기록을 보유한 나라인 만큼 현수교 건설에 있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필하며 해외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과 2015년에 터키를 잇따라 직접 방문하며 어필했으며 입찰 마감 직전 국토교통상까지 터키로 보내 지원했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7년 치열한 수주전의 승자는 한국의 두 기업, SK건설과 대림산업의 이순신 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수주 비결로 여러 가지 강점이 언급되었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특수 교량 기술력, 입증된 해외 디벨로퍼 사업 실적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터널 사업도 성공시킨 나라였죠. 게다가 그런 금손 한국이 가격까지 착하게 불렀습니다. 애초에 터키가 4억 원으로 잡고 있던 총 사업비에 대해 이순신 팀은 3조 5천억 원을 제시하니 이보다 매력적일 수는 없던 거죠. 당시 한국도 국토부의 지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SK건설과 대림산업은 건설 후 16년간 운영을 맡으며 운영 수익까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본도 정부에서 발벗고 나설 정도로 어떻게든 명예도 얻고 돈도 버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후 큰 충격에 빠진 일본 정부는 현재 정부 주도로 기존 인프라 수출 시스템을 싹 갈아엎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나칼레교의 완공이 머지않은 현재 한국의 이순신 팀이 보여준 성과는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저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6월 15일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건설 중인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 주탑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주탑 꼭대기에 현수교 케이블을 지지하는 장비 설치 작업에 돌입하며 완공의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 주탑 기초 설치 후 단 1년 만입니다. 차나칼레교는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이는 심지어 공사기간에서도 일본이 제시한 일정을 훨씬 앞서는 일정입니다. 이러니 터키 측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건축 기술 외적으로도 명예로운 업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을 비롯해 10개국 25개 금융기관들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이 초대형 사업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용을 인정받아 글로벌 성공 모델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인데요. 2019년 글로벌 전문 금융지 6곳으로부터 올해의 PF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무려 11개 부문의 금융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의 훈훈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건 한국의 특수 기술력과 매력적인 사업안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로써 두 나라 간의 오랜 우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는데요. 터키는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한국과 혈맹을 맺은 형제 나라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터키는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이어온 바 있죠. 한국전 참전용사의 일기의 저자인 참전용사 아지즈 에르크멘 씨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용사들은 한국을 매우 사랑하며 전쟁의 상처를 딛고 몰라볼 정도로 발전한 한국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가 현재 강대국의 반열에 서 있으니 뿌듯한 심정이 큰 것이죠. 한국에 유학을 오는 터키 참전 용사 후손들의 인터뷰를 봐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고 따라서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어 유학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 최근까지 발굴 작업을 하고 전쟁 기념재단에서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한국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많은 참전 용사들이 말하기를 70년 전 은혜를 한국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이를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국에서도 느낀 적 없는 뭉클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봉제업체들이 성북구에 기부한 만장의 마스크를 성북구가 터키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처럼 예상 못한 기부에 에르신 에르친 주한 터키 대사는 터키 이스탄불 베이올루구로 보내서 한국전 참전 용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참전 용사들이 특히 고마워하실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담을 듣다 보니 우호 관계가 두텁게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 23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양국 대통령의 전화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꼭 터키를 방문해달라고 거듭 말했다는데요. 터키를 방문하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차나칼레 대교로 안내하고 싶다는 말에 차나칼레 대교는 다시 한번 한 터키 협력의 이정표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나눈 도움이 또 다른 연대로 이어지는 모습에 한국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